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제안부터 거절까지 오픈 프라이머리를 놓고 여야는 각자의 셈법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와 그 밖에 최근 정치권 흐름을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남대 송태영 겸임교수, 장한대 박창환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을 드디어 공식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참 뼈아픈 대목입니다. 야권이 지난 대선 패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이슈들을 계속 빼앗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천 개혁, 어떻게 보면 공천 혁신, 선거 전에 사실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대목인데, 지금 야권이 급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좀 바뀌어서 제발 우리 이제 뽑아주세요. 정권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그 반사 효과를 누려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그걸 못 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빨리 어떤 깜짝 카드나 새로운 카드를 통해서 이슈를 선점해 나가야 되는데 예. 오히려 지금 정권 지지율이 낮은 여권이 오히려 더 치고 나가서 이 공천 개혁의 이 화두를 갖다가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사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내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이 왜 더 자신의 것이 더 혁신적이고 더 공천 개혁인지를 갖다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예. 지금 내부 싸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보여주지는 못하고 또 여당의 어떤 그 개혁 이슈에 대해서 공천 개혁 이슈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네. 취하니까 예. 모양새도 안 좋고 실리도 못 찾고 참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손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난번에 그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 여야가 대표가 공약을 했으면 당연히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실질적인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아주 한계를 보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국민들이 또 다시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는 말입니다. 되게 이제 정당은 되게 대의 명분이나 또 예. 민주성 또 개혁성 이걸 놓고서 이제 경쟁을 해서 아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획득하는 그런 걸 하거든요. 예.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요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대의 명분도 있고 민주성 문제도 있고 개혁성 문제도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아이템인데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표가 자기가 말한 것을 뒤집고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고 또 유력한 차기 후보라는 분, 또 야권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좀 책임감 있는 그런 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예. 기왕에 당대표 되면서 했으니까 좀 이것이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거절할 만한 어떤 명분이나 딱히 이유 이것도 뭐 되지 못하고 있어서 모양새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대는 했지만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또 모호한 말을 표현을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표는 당대표 경선 당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공약으로 내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부정이 되는 거죠.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를 놓고 자기 부정이다,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와서 좀 뒤집어야 되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데 근데 그건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야권의 트레이드마크였어요. 예. 네. 지난 2002년 대선 경선 당시에 네.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돌풍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어떻게 힘의 근촌도 그 오픈 프라이머리였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오픈 프라이머리의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제는 야권에서 물갈이가 필요한 시기, 국민 여론도 그렇고 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좀 뭔가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내부 속사정이 있는데 그런 내부 속사정이 밀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점 효과를 여권에 빼앗겨버린 거라는 거죠. 내놨으려면은 오픈 프라이머리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의 혁신 아니다라고 예. 내놓으려면 여당의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보다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내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네. 어찌됐든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새정치연합이 계속해서 개혁이다, 이런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으면서 이번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낸 건 오히려 반개혁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비판적인 입장까지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 공천 혁신이라는 게 곧 오픈 프라이머리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공천 혁신이라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 말고는 없는 겁니까? 지금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렇게 대두되고 이것이 개혁의 주요한 아젠다로 된 것에 대한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은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또 그렇지만 또 하나는 공천권자가 뽑습니다. 지금 양당 구도하에서 강사 지역에서는 이제 공천만 주면은 당선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국민들한테 어필하기보다는 평소에 공천권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줄서기가 횡행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이제 정치적인 개혁 차원에서 볼 때에 참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품위도 잃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불신에 이제 단초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을 특정인한테 맡기지 말고 아예 국민들한테 맡기면은 국민들이 판단해주면은 국민들을 보고서 정치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정치 경쟁력이 생기고 정치 경쟁력이 생기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정치 문화가 되지 않겠냐 이런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부작용이 많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걸 최소화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그 당내 민주화나 정치 발전에 중요한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착근될 수 있도록 서로 여야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방금 전에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픈 프라이머리의 장점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치 환경들을 봤을 때 오픈 프라이머리가 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그런 겁니까? 설명해 주시죠.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는요. 그 전까지는 당원들만이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선출할 수 있었어요. 또는 당원에게 돌려주기 전에는 총재가 결정을 했었죠. 근데 2001년도에 이 노무현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참으로 정말로 그 공천 혁신이었어요. 국민들이 참여해서 정당의 후보를 갖다 선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과연 절대 선이냐라고 하는데 의문부호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라든지 광역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일정 정도 좀 반영이 되는 효과가 높은데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기초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데서 부작용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의 변형이긴 하지만 여론조사 또는 여론조사도 반영을 하고 있고 비율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정치연합의 지지도가 바닥인데 새정치연합의 당원수가 늘고 있습니다. 왜 늘고 있습니까? 유령 당원들이 늘고 있는 거예요. 경선을 앞두고 비율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유령 당원 증가라든지 그리고 지역구의 숫자가 좁다 보니까 국민들이 관심도가 높아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참여하면 왜곡 현상이 덜할 텐데 금권 선거, 조직 선거 이런 것들이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진짜 횡행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오픈 프라이머리가 절대 선이냐. 사실 공천개혁이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일어났던 게 저는 기억에 나는 게 여야 하나씩 있는데 야권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말에 소위 젊은 피 수혈이었거든요. DJ가 486 세대들을 대거 영입해가지고 젊은 피로 수혈을 하면서 야권이 한번 판가리가 됐었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손수조 후보가 정말 태풍의 해구로서 공천개혁의 대표성을 가지고 당시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는데 이분이 오픈 프라이머리 된 거 아니거든요. 전략공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절대 선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픈 프라이머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제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야권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어떤 거부 모양새만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고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돼야 된다.
사실 지난번에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사태라든지 예. 또 각 당 내에서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유령 당원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여권이든 야권이든 경선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투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택의 여지로 오픈 프라이머리냐 전략 공천이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내놓고 한쪽이 절대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정당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서는 네. 좀 더 공론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아주 박차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 전문가 손혜원 실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최근 그 자아 비판, 셀프 디스 캠페인을 네. 만들면서 첫 주자로 이제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나서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지난번에 새누리당이 예. 조동원이라는 분, 그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예. 갖고 유명한 분인데 그분을 갖다 대선 과정하고 총선 과정에서 영입을 해갖고 홍보위원장으로 맡겨가지고 사실 대선 총선에 많이 좀 한마디로 말해서 재미 좀 받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래서 이분을 이제 새누리당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디스라는 게 이제 그 셀프 디스라는 게 자기가 이제 겸손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소통도 하고 진심도 좀 잘 알리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좋은 의미에서 요즘 많이 홍보 전략으로 쓰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이를 통해 갖고 좀 국민의 사랑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이것이 뭐 그 거칠에 또는 정치 쇼로 비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으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 정치 개혁을 하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신뢰를 찾는 그런 일에 좀 새정치민주연합이 집중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좀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이 셀프 디스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한 2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뭐 빠르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좀 신선하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예,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저 새누리당도 전에 한번 뭐 디스 컨테스트라고 한번 해가지고 재미 좀 예. 봤다고 그래요. 네. 예. 교수님은 그 셀프 디스 이 캠페인 좀 당 홍보 전략에 좀 도움이 된다고 좀 보십니까? 참 노력은 가상한데요. 예. 과연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이 셀프 디스 하고 있을 땐가라는 거죠. 시도 자체는 신선하고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예. 근데 할 거였으면은 박영선 비대위 때 했어야 된다. 그때 지금 판이 여기까지 2번, 3번 깨져가면서 또 사퇴 얘기 나오고 탈당 얘기 나오기 전에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130명의 공룡 야당이요. 이 큰 배가 균열이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지금 예. 가라앉냐 탈당이냐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셀프 탈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여기서 셀프 디스 한다고 과연 그것이 봉합이 되겠느냐. 오히려 본질의 문제를 좀 더 치고 나가는 게 지금 그나마 지지자들한테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예. 네, 뭐 새정치민주연합 1차 혁신안이 통과가 되면서 지금 뭐 사무총장직이 폐지가 되고 5 본부장책으로 돌입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당직 인선까지 지금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당직 인선을 다 이제 결과를 놓고 보니까 뭐 비노계에서 꽤 많이 지금 인선이 됐단 말이죠. 이건 뭐 문재인 대표가 어떤 의중이 반영됐다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시점이 대체로 박준영 그 전남지사가 이제 탈당하고 또 네. 한참 신당설이니 분당설이 많이 이제 불거졌을 때여서 아마 급하게 그런 응급조치로다가 아마 비노를 많이 이제 이렇게 당직에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탕평 인사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좀 순항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거는 실무기구지 않습니까? 본부장 제도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다 결정을 하는 것은 대표입니다. 지금 혁신위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고위원도 약화시키고 계속해서 대표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지금 흔히 말하는 제왕적인 총재 구조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제왕적인 총재 구조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친노 패권주의, 다시 말해서 비노를 공천해서 배제하려는 그런 기도가 있다 하는 의심을 지금 접지를 못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지켜보자 이런 기운이 많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지켜봐야지 이것이 효과가 있을는지 봉합이 될지 한번
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저기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여기저기에서 균열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인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네. 당내 일각에서는 뭐 혁신안이 나오긴 나오지만 최고의 혁신은 문 대표의 퇴진이다. 얼마 전에 이제 어젠가요? 그저께였나요? 박지원 의원이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 본인은 본인 그의 직원이 아니라 이제 전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문 대표의 퇴진이 가장 큰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전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야당을 바라보면은요. 예. 지금 벌써 비대위 체제가 몇 번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입니다. 뭔 일 있을 때마다 퇴진하고 또 퇴진하고 또 예. 퇴진하고 또 퇴진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또 퇴진하면은 그게 당입니까? 어떤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고 뭔가 해보기도 전에 박영선 체제도 그렇게 무너졌어요. 뭔가 해보지도 전에 안철수 체제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예. 이거는 해보지도 못하고 판판이 그 안에서 깨져나가면 갈라서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하합이 되고 쇄신이 되겠습니까? 이제 아까 지금 오 본부장 체제 얘기를 하셨는데 예. 화합이냐 아니면은 쇄신이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둘 다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오 본부장 체제를 좀 보면서 저는 참 한계를 그대로 다 안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비노를 껴안는다라고 하는 건 화합이죠. 네. 근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혁신안은 계속 앞으로 이제 당 정체성 문제니 여러 가지 이제 또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선을 그어놓은 것 같아요. 깨지 않으면서 쇄신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판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깨지 예. 않고 쇄신을 하겠다. 근데 또 하나에서는 자신 당대표는 화합을 할 테니 그 김성곤 혁신위원장은 쇄신을 하라. 이런 역할 분담론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과연 이런 어정쩡한 자세로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는 거 아닌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아까 셀프 탈당 얘기, 그다음에 문 대표의 사퇴 얘기가 지금 몇 달째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수습할 수 있는 지금 대안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봉합 수준의 이 본부장 체제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결국은 공천 문제, 공천 혁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봉합은 오래가지 못할 봉합이다라는 거죠. 당대표도 금방 물러나라고 하는 판인데 예. 뭐 본부장 언제 또 없어질지 누가 압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박 대통령이 부처 장관들에게 개인 일정을 뒤로하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권 당 내에서는 지금 총선 모드로 본격적으로 다 돌입이 돼 있던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당 내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요? 아마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 취임한 이후에 인사파동 문제가 있었고 또 세월호 사건 또 최근에 이제 메르스 사태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다가 이렇게 차분하게 끌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경제도 지금 대단히 어렵고 또 4대 국정 과제를 제시했지만 사실 진척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좀 뭐랄까 특단의 우리 각오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당정청의 협조가 좀 원활하게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이 좀 나름대로 안정감이 찾았고 네. 또 황교안 총리 체계가 또 안정감을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도 이제 현교안 정무수석을 해오면서 이제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여건이 잘 굴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실제로다가 실적을 내는 것은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처가 열심히 하면 아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약간의 자신감을 가지고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고 네. 또 전반적으로는 또 국정에서 성과를 내고 경제가 살려져야만이 큰 틀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보관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총선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의원들에겐 총선에 집중하지 말고 조금은 더 경제에 집중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장관들 사이에서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그 친박계에 있는 의원들이 바로 당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좀 내년 총선 준비가 좀 너무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장관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관들 이제 사퇴 시한이 1월 달이거든요.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네. 네.
사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지역구 관리를 틈틈이 내려가서 하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만약에 1월달 사퇴 시한 놓쳐버리면은 말 그대로 대통령 임기와 함께하는 순장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본인들 그렇게 되면은 정치에 상당히 네. 휴지기를 가지게 되고 타격이 심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대통령이 두 번이나 이번 달 들어서서 두 번이나 개인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 발전에 기여해라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나몰라라 사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라면은 특히나 이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들 앞에 이렇다 할 성과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번 겨울까지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 사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성과가 그럼 과연 무엇냐? 지금 경제를 갖다가 단시간 내에 활성화시키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결국은 4대 개혁에 노동개혁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가 여권과 힘을 똘똘 뭉쳐서 노동개혁, 어떤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관철을 시키고 내려가는 형국. 그렇게 되면 올 가을이나 겨울 정도까지 조금 속도를 높이고 그걸 가지고 성과라고 하고 당으로 네. 복귀하는 그런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빨리 지역구에 내려가고 싶지만 그런 성과를 못 내놓으면 돌아가더라도 찬밥 신세가 되기 때문에 절박한 거는 뭐 의원 장관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남대 송태영 겸임교수, 장한대 박창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